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 중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저당권과 달리 돈과 관련된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지상권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을 갖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더라도 돈과 관련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지상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물 또는 수목 또는 그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또 이 지상 건물을 내 거, 즉 소유권을 위한 것이죠. 토지는 내 게 아니더라도 지상 건물을, 지상 시설물, 지상 나무 등은 지상권자 것이 되는 것이죠.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을 갖는 것이고,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은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지상권과는 틀린 의미의 등기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공시되는 이 지상권은 돈과 관련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기준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이 등기부상 가장 먼저, 즉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다면 매수인에게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소멸기준권리인 돈과 관련된 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것이라면, 즉 후순위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상권의 내용을 보시면 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 기타 공작물, 건축물, 교량, 터널 같은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그리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죠. 이 지상권은 토지 지상, 지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 당사자 간의 계약 같은 이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취득, 그리고 법률행위가 아닌 취득, 계약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이 있습니다. 결국 지상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지상권이 선순위라면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보신 소멸기준권리인 저당권, 물론 근저당권을 보시겠지만 저당권, 그리고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를 말한 것이겠죠. 이러한 권리, 그 외에도 담보가등기, 그리고 권리 질권, 이런 권리보다 우선해서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죠. 지상권의 존속기간도 등기의 대상입니다. 통상 30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15년, 5년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상권은 연장되기 때문에 갱신 요구가 가능하죠. 지상권은 토지에만 등기되는 권리이고 그 을구란에 등기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근저당권 또한 을구에 공시되는 권리이죠. 구분하면 근저당권은 돈과 관련된 권리, 지상권은 돈이 아닌 사용, 수익을 위한 권리입니다. 용익 물건이라고 하죠. 이 지상권 설정은 등기를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그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하겠다라는 물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건 행위, 등기 접수를 했죠. 2016년 3월 3일 등기 접수번호 36261호로서 등기를 했습니다. 지상권의 등기사항은 지상권의 목적이 등기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 그리고 수목의 소유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등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토지가 있으면 토지 전체를 지상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있으면 그 일부를 할 것인지,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현재 그 범위가 이렇게 사각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변경된 것이죠. 당초에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었다가
2019년 6월 20일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774제곱미터 중에서 남서쪽 125제곱미터 그리고 남쪽 4제곱미터 일부 범위를 정해서 잘라넣겠죠.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남서쪽 125제곱미터죠. 그리고 남쪽 또 일부 있겠죠. 여기 조금 더 4제곱미터 이렇게 도면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도면 번호를 말하면 같이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도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만 보셨겠죠. 이렇게 지상권 설정이 등기부상 최고 빠른 등기 순위번호 1번이라면 이 지상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매수인은 인수되는 지상권에 대한 여부 이 확인을 한 이후에 내가 이 지상권을 인수하더라도 나한테 과연 이득이 있을 것인지 그 활용 가치를 따져야 되겠죠. 온전한 권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저감을 시켜야 되겠죠. 조금 전에 보신 그 토지 등기부의 사항을 요약한 결과 지상권이 가장 빠른 등기입니다. 2016년 3월 3일 이 경매정보지에서도 인수되는 권리로 분류하고 있고 2020년 6월 3일 소유권 이전이 전 소유자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더라도 이 지상권이 이 소유권 이전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 소유자와 계약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다음 소유자에게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등기가 되었고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가장 빠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인수되는 권리로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하나 더 보면 1구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순위번호 1번은 이미 지워진 등기죠.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2번 사항은 말소 등기를 기록한 사항이고 문제없이 넘어가면 되겠죠. 3번 사항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근장을 설정했다가 3번 등기에 근장을 설정 등기 말소를 함으로 해서 효력이 없는 사항이죠. 문제없습니다. 5번이 1구사항 첫 번째 내용이죠. 효력 있는 사항 중에서 첫 번째이고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1구란 선순위 저당권이고 저당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등기된 사항이 삭선이 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면 되겠죠. 채무자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계약 인수를 했네요.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면 이 채권 최고액을 담보하는 즉 이 근저당권을 담보하는 이 부동산 외에 추가되는 부동산이 있다는 소리겠죠. 목록 번호를 확인하면 어떤 부동산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번 6번에 이렇게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 설정을 한 권리자, 즉 지상권자는 근저당 설정을 한 근저당권자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근저당권 설정을 한 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또다시 담보물권에 더해서 사용수익권인 지상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기관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는 본인 근저당권, 즉 담보권에 대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존속기간도 일반적인 지상권과 같이 3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죠. 그 목적도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라는 것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는 토지의 전부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했다면 지상권은 효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서 이 지상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돈과 관련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혹시 지상권 설정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선순위 지상권 외에는 공시는 되지만 경매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염두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요약된 등기부를 확인하면 이렇게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가장 빠른 등기, 그렇다면 이것이 소멸기준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 권리 이유로는 전부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됩니다. 지상권도 매각으로 효력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임의경매도 매각되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기준권리, 즉 말소기준권리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결국 온전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죠. 은행에서 만약 근저당권을 가지면서 지상권까지 등기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담보권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앞서 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가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법원을 통해서 이 금융기관에 지상권, 당신들의 선순위 지상권 어떻게 할 거냐, 말소하겠느냐라고 하면 그 동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선순위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지상권은 선순위일 때 인수되는 것이고 후순위라면 소멸되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상권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상권이 경매 진행 중이다. 그 지상권이 선순위라면 이 지상권을 경매 절차에서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상권의 등기는 아주 많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등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